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양 반응. 산성 토양에 이어서 염기성 토양, 알칼리성 토양 볼게요. 알칼리성 토양. 염류 화합물이 많은 토양이다. 우리 염류 했었죠. 염류. 뭐 음이온, 양이온 더 떠나서 그냥 물에 잘 녹는 무기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여러분, 염기도 제가 이런 거 얘기 드리면서 염, 나, 칼칼 많이 썼죠. 칼륨 하나 더 추가하면 대표적인 염기가 되겠네요. 저런 염기가 고차원의 화합물이 다른 거랑 합쳐져서 화합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염류예요. 별거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화학하는 게 아니에요. 염기가 다른 거랑 뭉쳐져서 화합물이 된 거예요. 염류.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 보면은 우리 무기성분, 필수 16원소, 그 다음에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나트륨 같은 거 막 했었잖아요. 그쵸? 무기성분이죠? 무기성분. 토양 속에 꼭 염기성 토양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염기들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유난히 많은 토양을 우리가 염기성 토양이라 하는 거예요. 염기가 많으니까 염류 화합물이 많겠죠. 이해되시죠? 즉 염기성 토양에만 얘네들 염류 화합물, 염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지만 많은 토양이 염기성 토양이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간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유난히 많은 토양은 어떤 토양일까요? 여기선 그게 중요해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첫 번째, 유난히 많은 토양, 해안지대 또는 간척지 토양이라고 예시에 나올 수 있어요. 간척지 토양. 뭐 바닷가 연결돼 있는 거죠? 네, 바닷가. 저기는 왜요? 저기는 나트륨이 많아요. 짜잖아요. 그쵸? 나트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석회암지대. 예시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석회암지대. 우리 강원도. 거기는 이런 게 많아요. 염나, 칼칼마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온 상태로 이런 게 많다고요. 네. 여러분 뭐 이온이니 뭐니 신경 쓰실 건 없고 염기가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무기성분 다른 토양에 다 있구나. 근데 얘네들이 유난히 많아서 그게 화합물을 만들어내서 많은 토양이 염기성 토양이구나. 원래 그런 토양은 어떤 토양일까? 간척지 토양. 나트륨이 이런 형태로 많구나. 석회암. 칼슘이 이런 형태로 많구나. 자,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원래 많은 토양.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세 번째. 건조지대. 건조지대는 왜 많을까요? 어떤 성분이 많은 게 아니라 건조지대. 비가 없어요. 건조한. 용탈이 안 돼요. 얘네들이 용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됐죠? 자, 중요한 거 네 번째. 이건 나중에 이제 저쪽 원예작물학 쪽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알아놓자고요. 시설 했었죠? 시설. 자연 강우의 차단. 그쵸? 염류 집적할 때 했었잖아요. 염류 집적할 때. 용탈이 안 돼요. 비가 차단돼서. 그래서 요거 대체까지 했었죠? 피복제의 제거, 일시 제거. 그 다음에 관수. 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원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원래 그런 지역은 이렇게 세 개에다가 시설 재배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고 무기성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무기성분 우리 비료로 많이 줘요. 저 마그네슘을 우리 고토비료, 왜 고토비료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료로 많이 줘요. 비료의 연용, 과용, 염류 직접할 때 발음이 이상한 집적되는 이유. 우리가 주는 비료보다 식물이 먹는 게 적어요. 남는 거. 자, 염기성 토양에서는 이런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알칼리성, 즉 염기성 토양과 작물 세균. 안 좋겠죠? 토양에도 안 좋고, 토양이 안 좋으니까 작물에도 안 좋겠죠. 그쵸? 산성 토양과 다른 증상일 뿐이지, 작물의 뿌리에 안 좋고, 작물에 안 좋다는 건 여러분,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작물은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 안 좋으니까 토양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뿌리 발육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미생물 활동이 안 좋고
이딴 구조가 아닐 거고 원인이 다를 뿐이지 나타나는 양상은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또 어렵게 나온다면 결핍되는 거 우리 했었죠? 강알칼리성 토양일 때 뭐가 결핍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염기성이죠. 붕, 철, 망간, 여기 질소 빠져있네. 염붕, 철, 망, 질.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렵게 나오면 저런 것까지 이제 뭐가 결핍되니 이렇게 나오니까 암기해 두시기를 원하는 거고요. 제가 결핍이 일어나고 당연히 생육 장애가 생긴다. 토양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보기에서 확률입니다. 이렇게 지워 나가는 거. 안 좋겠지. 토양에 작물에 안 좋다. 뿌리 안 좋겠지. 토양이 안 좋다. 입단이 아니겠지. 입단이 아니다. 미생물 쭉쭉쭉 석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작물의 흡수 이용이 떨어진다. 넘어가고요. 네. 자, 그러면 계량해야 돼요. 계량. 토양을 계량한 산성 토양 계량책 우리 했었죠. 그럼 염기성 토양은 어떻게 계량해야 될까요? 얘는 별 3개 정도. 사실 산성 토양 쪽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네. 하지만 출제위원이 나는 이번에 염기성에서 내야지 그럼 나오는 거겠죠. 네. 여러분 염기성 토양의 계량은요 제일 중요한 거 용탈시켜야 돼요. 물로 씻게 내려보내야 돼요. 네. 배수 나옵니다. 배수, 관계수, 용탈 효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배수. 두 번째 세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트. 심경, 객토, 환토. 토양을 확 바꿔주는 거. 얘는 항상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산성 토양 할 때 아니 지금 산성일 때는 얘를 끌어다 오면 중화되잖아요. 염기성 토양이 그럼 얘를 끌어다 오면 되겠죠. 그쵸? 네. 토양 산성화 물질 시용하래요. 산성화 물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황자 들어간 거면 산성화 물질이에요. 요 예시로 잘 나오진 않고요. 네. 근데 여러분, 아니 석회는 얘가 주 원료고 얘는 염기성 물질인데 아니 염기성 토양을 계량해야 되는데 또 염기성 물질을 시용한다? 조금 의아하시죠? 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원래 염기가 많은 지역이 그 중에 하나가 간척지대에 있었잖아요. 해안지대에. 거기에 얘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얘랑 얘는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척지, 해안지대에 석회를 시용하면 이런 석회를 시용하면 얘가 밀어내요. 얘를 밀어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염기성 토양에 왜 염기성인 석회,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석회를 시용하라고 하지? 이건 전체 염기성 토양이 아니라 간척지, 해안지대의 효과를 갖고 오는구나. 하지만 그 설명 빼놓고 얘도 탈알칼리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탈알칼리 효과가. 오케이. 자, 염기성 토양 계량 첫째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물 주는 거예요. 씻겨 내려가는 거. 관계수든 배수든 어떻게 표현이 되든. 그 다음에 세트 나오는 거 객토, 환토, 심경.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물질 끌어오는 거. 그리고 특이하게 석회 물질이 있더라. 석회 물질 시용이 있더라. 네. 자, 간척지 토양 계속 물과 관련된 게 나오죠. 담수, 배수, 염류를 씻겨 내려 보낸다. 당연히 토양 계량제 나올 텐데 토양 계량제 아까 산성과 관련된 물질들 그리고 내염성 작물 재배 나와야죠. 우리 산성 토양에는 강산성 또는 내산성 작물을 재배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시설 재배 토양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염기성에서는요, 여러분 가장 비중이 높은 거, 출제 비중 높게 차지하는 거, 염류, 시설 재배예요. 시설 재배. 얘는 별 4개 정도. 시설 재배, 염류 직접. 자, 염기성 계속 물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강우 차단. 그다음에 과다한 11량. 식물이 먹는 것보다 저기 한 게 많구나. 이물 부족 등등. 여기도 보면 제염, 그쵸? 제염. 환토 10도 이 세트 또 나오고요. 피복 제거해서 또 이것도 제염하고
관수 배수나 같은 거죠. 관수 배수하는 게 결국 제음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작물의 염류장해, 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 다 설명드렸던 거죠. 용질이 있어서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가는 성격이 있어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러면 뿌리가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고 자꾸 끌어당겨요. 물이. 그래서 저게 염류장해. 작물의 양분과 수분 속에 양분도 있으니까 양수분 흡수가 저해된다. 생육 초기에 피해가 크다 정도 알아놓으시고, 네. 넘어갈게요. 오케이. 여기도 이제 작물, 산성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알아놓으시고요. 네.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산성 작물과 과수 분류해서 알아놓으시고, 이 중에 이런 거, 사탕무 같은 거는 좀 알아놓으세요. 사탕무. 자, 이번엔 토양 침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양 반응이 어떤 건지, 산성, 중성, 알칼리성, 그다음에 산성 토양, 알칼리성 토양 왜 생기는지, 수소이온, 그다음에 염기의 염류 집적. 그러면 토양이 이렇게 되면 작물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강한 작물은 약한 작물은 어떤 건지, 계량책은 어떤 건지, 결국 이거예요. 그냥 파묻히지 마시고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암기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번엔 토양 침식 볼게요. 토양 침식. 침식이 뭔가 했더니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거. 네.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 토양이 물, 바람 등에 의해 방리 및 이동되는 현상이다. 깎여 나간다. 깎여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크게 수식과 풍식으로 나뉜대요. 물에 의한 것과 바람에 의한 것. 자, 깎여 나가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쵸? 근데 어디가 깎여 나갈까요, 여러분? 당연히 표층토가 제일 위에 있는 토양이 깎여 나가겠죠. 그럼 제일 위에 있는 토양은 동식물의 잔재인 유기물도 많고 우리가 비료도 주고 비옥도가 제일 높은데 그게 깎여 나간대요. 그러면 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수식보다는 풍식이 대책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종종 나옵니다. 풍식 대책. 자, 침식에 관여하는 인간. 지금 물 아니면 바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기후겠죠. 기후. 자, 문제 출제는 풍식이 많이 조금 더 빈도수가 높지만 기후 인자 중에서 강우, 물이 가장 큰 풍식의 원인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강우량보다 강도에 의해 강도가 더 중요하대요. 영향을 크게 미친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토양, 여긴 한번 읽어보시고 토성이 뭐였죠? 사질토, 식토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토성은 당연히 모래토양하고 점질토양하고는 다르겠죠. 네. 토성은 강우에 의한 입자의 분산 등등등 침식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이 침식은요. 우리 아까도 문제 출제는 풍식이 많이 되지만 강우, 물, 그쵸? 물이 더 중요한 인자이다. 수분량이 계속 나옵니다. 토양의 수분량은 침식의 중요한 인자이다. 아까 강우 똑같은 거죠, 뭐. 자, 그다음에 식생이 뭐였죠? 식물의 집단이었잖아요. 당연히 식물의 집단, 어떤 식물이 얼마나, 청근성 식물이 많냐, 심근성 식물이 많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생 자체도 굉장히 침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형이나 인위적인 인자도 있고요. 자, 수식 한번 볼게요. 수식. 물에 의한 깎여 나감이다. 물에 의한. 수식의 원인, 강우겠죠. 그 다음에 토양의 성질.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빗물이, 즉 물이 토양 속으로 잘 침투하면요. 토양은 침식이 적대요. 물을 잘 받아들이면 침식이 적다. 같은 말, 투수성이 좋은 토양은 침식이 적다. 자, 그런데 사토, 식토 둘 다 수식이 약하대요. 사토는 물을 잘 받아들이긴 할 텐데, 그쵸? 근데 사토는 성격 자체가 끈끈하지 못하잖아요. 분산되기 쉬운 거예요. 성격 자체가 흩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식토는 그냥 덩어리째 깎여 나가기가 쉬운 거고 물을 잘 못 받아들여서 네. 그거 주의하시고 사토, 식토가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에 지형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식생이 적고, 즉 식물 군락이 적고 바람이 강하면 당연히 침식이 약하겠고요. 자, 수식 방지 대책 볼게요. 대책. 항상 이런 건 대책이 중요하죠. 대책. 토양을 감싼대요. 멀칭한대요. 뭐 이런 인위적으로 감싸는 멀칭도 있고, 또는 이렇게 초생재배 등 식물을 심어서 멀칭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요. 부초법. 부초법은 멀칭법의 한 종류죠. 산림 조성도 같은 효과일 것이고, 입단은 항상 좋고요. 계단 경작, 등고선 재배, 수식 방지 대책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풍식 볼게요. 풍식. 풍식의 원인은 당연히 이제 뭐 바람이겠죠. 그리고 토성에 따라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수분량이 적은 토양은, 아까 수분을 잘 받아들이는 토양은 침식이 적게 된다. 근데 사토는 잘 받아들이지만 그만큼 분산되기 쉽기 때문에 약하다. 그 예외인 것이고, 여기도 수분량이 적은 토양은 수식이든 풍식이든 모두 취약하다. 수분량이 적은 토양. 네. 끈끈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뭐. 자, 입단 구조 또 나오죠. 네. 즉, 수식이든 풍식이든 토양 침식에 취약한 토양은 성격이 유사해요. 자, 풍식 방지 대책.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수식 방지 대책에서도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이거예요. 이 중에서도 뭐 피복작물 재배는 뭐 넘어갈게요. 뭐 뿌리가 많은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당연히. 뭐 관계. 수분량이 적은 토양은 취약하니까 관계에서 충분히 적셔주는 거 좋죠. 자, 요 두 개. 보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바람 방향과 일항 방향이 같으면 풍식에 좋니 나쁘니. 직각 방향이어야 대책이 되는 거예요. 직각 방향, 일항이. 또 하나, 당연히 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을 해야 되는데, 방풍 림이든 울타리든 빈 곳이 있는 게 좋니 없니. 빈 곳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빈 곳이 있으면 거기서 소용돌이 쳐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풍림, 방풍, 울타리, 빈 곳이 없기. 이게 제일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직각 방향이니 같은 방향이니. 풍식 방지 대책. 네. 자, 토양 침식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대책만 옆에다가 잘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또 암기거리가 많은 여러 가지 토양, 논토양, 밭토양이 들어갑니다. 출제 빈도에 비해서 좀 할 게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빌드업 다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산성 토양, 알칼리성 토양, 토양 침식까지 이렇게 좀 짧게 끊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